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꼭 아셔야 할 경제 뉴스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중동 6나라가 한국의 에너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정역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반기 추가 추경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채권 시장이 연준 대신 금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 뉴스가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걸프협력회에 영어로는 GCC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렇게 중동 6나라가 모여있는 경제협의체입니다. 이 6나라 주한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 깜짝 선언이었습니다. 왜 깜짝 선언인지 짚어볼게요. 지금 중동 상황이 아주 긴장된 상태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연초 대비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좁은 해협입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유가가 유동칩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거의 절대적인 의존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언이 사실상 생명줄을 쥔 사람들이 안심시켜준 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중동이 지금 한국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중동에게 한국은 놓칠 수 없는 단골 고객입니다. 한국은 원유만 사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우디의 넘시티 프로젝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대규모 건설과 방산, 스마트시티 사업이 다 한국과 엮여 있습니다. 한국이 불안해하면 중동 사업도 같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2번째,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공이 있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취임 이후 중동 라인을 꾸준히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그 연장선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원유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걷히면요. 기업들이 원자재 재고를 무리하게 쌓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에 안정감이 돌아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난방비가 급격히 튀지 않습니다. 쇼크 시나리오가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주유소 가실 때마다 느끼시는 그 부담이 조금은 덜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 부담도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전망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선언이 실제 계약으로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선언만 하고 끝나면 시장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구체적인 MOU나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면요. 원화 가치 안정과 수입 물가 안정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구체화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중동도 지금 안정적인 구매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뉴스는 첫 번째 뉴스의 정확한 뒷면입니다. 중동이 공급을 약속한 날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발언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요. 하반기 추가 경정 계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지금 시나리오 2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A는 중동 상황이 빨리 안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추경 없이 지금 예산으로 연말까지 갑니다. 시나리오 B는 사태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내수를 받쳐줍니다. 추경이 뭔지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정살림을 떠올려 보세요. 1월에 1년 가계부를 짰는데요. 6월쯤 되니까 기름값이 갑자기 2배로 뛰었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올랐고요. 채소 가격도 미쳐 있습니다. 원래 가계부로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계부를 한 번 더 짭니다. 돈은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거나 쌈짓돈을 털어서 만듭니다. 이게 가정판 추경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세금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나갈 돈이 갑자기 늘어나면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50% 선을 넘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와 민생 지원으로 추경을 여러 번 짰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 시장 반응이 중요해집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금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추경은 달콤한 약이지만 이자 부담이라는 뒷맛이 따라옵니다. 추경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실제로 편성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첫째, 에너지 바우처와 육아 보조금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쿠폰 같은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류와 운송, 소상공인의 긴급 대출과 2차 보전이 나갑니다. 셋째, 내수진작용 소비 쿠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도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지갑이 한숨 돌리도록 도와주는 장치들입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선에서 머물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국채 발행 부담입니다. 둘째는 중동 6나라 선언 덕분에 최악 시나리오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주에서 한 달 안에 국제 유가가 진정되면요. 정부는 추경 없이 통상 계산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기면요.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국제 유가와 기획재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로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미국 쪽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는 그 기관입니다. 연준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 사태로 경제가 흔들리니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에너지 가격으로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준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금리를 동결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시장이 연준 대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미국 국채 시장이 이미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들어 첫 한 달 동안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의미 있게 올랐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시장 금리는 이미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GDP, 미국 국내 총생산을 결정하는 돈값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 살 때 쓰는 30년 모기지 금리는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라갑니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같은 금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가만히 있어도요, 경제 전반에는 이미 긴축이 돌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연준 대신 일을 해준 셈입니다. 이 뉴스가 한국 경제에 왜 중요할까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한미 금리 차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위로 밀립니다. 원달러가 오르면 기름값과 밀가루, 구리 수입 단가가 다 올라갑니다. 중동 공급 약속을 받았어도 환율이라는 경로로 수입 물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국채 시장 파장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같이 들썩입니다. 한국 국채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경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를 때 추경까지 발행하면요, 금리가 더 올라가는 이중 압력이 생깁니다. 셋째, 기업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해외에서 달러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게 결국 국내 투자와 고용, 설비 투자까지 영향을 줍니다. 쉬운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 온도 조절기가 있죠? 그게 연준입니다. 연준이 가만히 있는데도요, 집안이 시원해지거나 추워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창문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연준이 에어컨을 만지지 않아도요, 창문이 혼자 여닫히면서 집 안 온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합니다. 금리 올렸다가 이란 사태 덮치면 욕먹고요. 금리 내렸다가 물가 다시 뛰면 욕먹습니다. 가만히 잠에 있으니까 시장이 알아서 움직여준 셈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면요, 연준은 금리를 끝까지 동결해도 됩니다. 시장이 일을 다 해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동 사태가 풀려서 유가가 안정되면요, 인플레이션 걱정이 줄고 시장 금리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준이 그때 가서 금리 인하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태가 악화되고 유가가 더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집니다. 연준 딜레마는 더 깊어지고요, 시장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디로 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환율, 국채금리, 주식시장 이 세 박자를 같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새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걸프 6나라가 한국에 에너지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단기 안도감과 중장기 협상 레버리지를 줍니다. 둘째, 청와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경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셋째, 미국에서는 연준이 가만히 있는데 채권 시장이 대신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환율, 국채금리, 자금 조달 비용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것, 오늘 이 값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공통 시사점을 한 줄로 드리면요. 2026년 2분기 한국 경제는요. 에너지 안보와 재정 여력, 글로벌 금리, 세 축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생활에서는 기름값, 식료품 가격, 대출 금리 세 숫자를 체크하세요. 이번 달 내내 이 세 숫자를 보시면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경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